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다른 날에 비해서 살펴봐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일본을 살펴봐야 합니다. 일본이 오늘 4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조금 충격적이에요. 전년도 동기 대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1.6% 하락을 했고, 또 2019년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전년도보다는 마이너스 6.3%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의 분기 경제 성장률이 좋지 않게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10월 달에 세금을 올렸고, 또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서 소비 둔화가 있었고, 또 태풍의 영향도 있었고, 이런 공식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저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좀 더 돼야 될 거예요. 일본이 작년에 우리나라 수출 규제를 하면서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기분 나빠서 일본으로 놀러 안 갔잖아요. 아마 그 영향도 있었을 거고, 또 일본은 우리 한국하고 무역을 할 때 우리 한국의 손해를 보고 일본이 이익을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예전만큼 돈을 많이 못 번 영향도 있었겠죠. 여튼 저렇게 경제 성장률이 좋지 않게 나오게 되면은 아베는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 일본 증시를 보면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보면은 이 중국 증시가 또 의외로 괜찮았죠. 특히 상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중국이 왜 저렇게 올랐는지 이것도 잠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중국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맨 마지막에 보면은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통계를 변경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신뢰가 훼손되어 가지고 예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여러 가지 경제 예측 시나리오가 쓸모가 없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다시 경기 침체 우려를 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지난 금요일날 시장을 마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중국 인민은행에서 시중에 돈을 푼답니다. 33.9조 원을 돈을 풀었고, 또 정책자금 금리를 0.1% 인하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되자 중국에서는 돈 풀리면은 주식시장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시장이 저렇게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그리운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연설하고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주 볼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유럽산 항공기 관세를 좀 추가했습니다. 좀 더 추가 부과를 했습니다. 에어버스 항공기에 예전에 10% 보조금 준다고 10% 관세를 추가했는데 이번에 5%더 때려버렸어요. 그 명목은 보조금 그쪽으로 주니까 우리 보행사가 피해를 입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때린 거예요. 아마 저게 유럽하고 이제 무역 전쟁 시작하는 그 시작점인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중국하고도 아직 끝나지 않았죠. 지금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첨단 기술을 갖다가 중국으로 수출하는데 엔진 같은 거 수출하는데 그거 수출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여튼 앞으로 저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많이 하고 다닐 거기 때문에 그 연설하는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정시라든지 다른 나라 정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곰곰이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자, 그게 환율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때 그동안 유럽 돈이 많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유럽 돈이 들어와서 우리 시장을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만큼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만큼 들어온 것이 예전 수준으로 봤을 때, 그죠? 예전 수준으로 봤을 때 충분히 예전 수준 이상으로 들어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한번 나갈 때도 됐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뭐 최근 들어서는 유럽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 또 그리고 만약에 유럽 돈이 빠져나갈 때 미국 달러가 들어와서 그 간극을 좀 채워준다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달러도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고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 시장에 이렇게 이번에 반등한 것은 유럽에서 돈 들고 와서 우리 시장을 저렇게 반등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고점을 맞이했죠. 지수로 보면은 또 특히 유럽 돈은 미국 돈에 비해서 단기적으로 움직인다. 좀 더 투기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돈이 들어올 만큼 들어왔고 지수도 전고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제 유럽 돈이 빠져나간다면 지수 조정에 대해서 이렇게 만약에 미국 돈까지 빠져나가면 하락 조정이 될 거고 미국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기간 조정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튼 일단 오늘 유럽 돈이 뭐 첫날 빠져나간 첫날인데 내일도 연속적으로 빠져나갈지 뭐 오늘만 빠져나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튼 유럽 돈이 그동안 들어왔었고 이제 나갈 때도 한번 되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되고 또 우리가 시나리오를 세우기를 뭐 나간다고 일단 들어온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나간다고 보게 되면은 조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때는 미국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시에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시장은 조금 조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관망하는 것이 좋겠고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시던 대로 분할 매매 또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은 조금씩 물량을 모아간다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수급을 보면은 이렇게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특히 제조업의 전기전자 쪽으로 많이 빠져나갔어요. 전기전자 업종 빼고 나면은 뭐 서비스업, 금융업, 서비스업은 그동안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나머지 업종은 고만고만한 그런 상태입니다. 뭐 의약품, 철강, 금속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각 개별 종목 수급을 살펴보고 시장을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좀 살펴보면은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돈 뺐어요. 오늘은 돈 뺐고 지금 SK하이닉스 봅시다. 자, SK하이닉스도 뭐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여기 많이 뺀 게 아니네요. 네이버도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계속 팔고 있어요. 근데 쭉 내려가다 보면은 오랜만에 한국전력이 올라왔네요. 자,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이 팔았는데 이제 오랜만에 세력합의 플러스가 되었고 개인들이 오랜만에 지금 2달 더 됐네요. 개인들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럼 누가 샀느냐 하면은 연기금하고 사모펀드 투신 쪽에서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닥을 찍는 게 아닐까 생각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관심 종목으로 한번 등록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지금 외국인들이 주가 선도 세력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면 요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요. 또 그리고 물론 뭐 장기적으로 보면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영원히 좋은 종목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뭐 탈원전으로 인해서 전기 생산 단가가 높아져 가지고 수익성이 많이 떨어졌고 뭐 적자 봐 가지고 있는데 여튼 저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전기를 계속 써야 되고 또 계속 적자 보고 갈 만한 상황이 아니라서 만일 원전을 다시 돌리지 않는다면 연동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 연동을 한단 말이 무엇이냐, 전기를 만드는데 외국에서 그 재료를 수입해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재료값이 오르면 전기세도 올리고 재료값이 떨어지면 그에 연동해서 전기세도 내리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동차 기름 넣을 때 석유 가격이 오르면 기름값도 올라가고 석유 가격이 내려가면 기름값도 떨어지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아마 갈 거예요.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뭐 계속 우리가 원전을 돌린다 그러면은 전기세는 예전처럼 그렇게 갈 거고, 원전을 못 돌린다고 하면은 한전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 연동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수입품의 그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수입품의 단가가
높아지면 전기세도 올리는 쪽으로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연동제를 채택을 해야 될 거예요. 여튼 뭐 수급적으로 볼 때 한전은 지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때가 됐다 이렇게 봐집니다. 또 그리고 조금 고점권 종목들 한번 검토해 봅시다. 지금 MC넥스가 지금 고점권입니다. 참모들이 매도 중이고 적당하게 이마에 무슨 많이 묻지 그죠? 너무 욕심내지 말고 적당하게 끊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로2세븐도 좀 고점권으로 분석이 되고요. 탑 엔지니어링도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만약에 부여하고 있다면 추격 매수하지 말고 끊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이 참모들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제 분할 매도 관점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고요. 또 그리고 인텔리안 테크도 지금 서서히 분할 매도 관점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끝으로 해외 시장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해외 증시 보면은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유럽 증시가 오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유럽 증시가 오르는 것은 우리가 일본하고 중국하고 비교를 할 때 중국이 훨씬 더 미치는 영향이 크죠. 그래서 중국에서 경기 부양한다고 하니까 일본이 저렇게 오르지 않겠나 싶고요. 만약에 오늘 이렇게 유럽 증시여서 미국 증시도 상승한다면 우리 증시도 뭐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여튼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중에서 유럽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라서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달러가 다시 들어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 더 봅시다. 본 김에 여기 하이힐드 채권 봅시다. 이 하이힐드 채권은 뭐냐면 우리가 고위험 고수익 그런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수익을 좀 더 내볼까 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그런 회사의 채권에 투자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면 금융위기가 올 때입니다. 이렇게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 누가 그 좋지 않은 회사 채권을 사면서 돈을 빌려주겠어요. 그러니까 저 채권 금리가 어마무시하게 올랐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시장 상황이 어떻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최근 상황 경기 진단 좀 해보려고요. 보면은 조금 땡겨 봤습니다. 보면은 요때 있죠. 2016년도 요때 이렇게 하이힐드 채권 금리가 많이 치솟았습니다. 자, 요때가 어떤 때냐면 요 주식 시장으로 보면 저점이에요. 잠시 한번 봐드릴까요? 2016년도요, 2015년도 말부터 해서 2016년도 초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냐면 요때입니다. 요때입니다. 그 채권금리가 높아졌을 때가 요때라고요. 자, 요때인데 저때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은 중국 그림자 금융이라고 해서 중국이 망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때입니다. 부도 난다고. 그런데 부도가 안 났죠. 좋은 매수 시기였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채권 금리가 저렇게 높을 때 이렇게 주식 시장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매수 시기였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렸다시 사람들이 투자하기 꺼려할 때 그때가 좋은 매수 시기입니다. 또 그리고 가장 최근으로 보면은 이렇게 2019년도 요때가 있어요. 요때가 좋지 않았죠. 요때 같은 경우도 저때가 언제냐면은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 가지고 경기 침체가 온다 막 이럴 때요. 저 때도 좋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뭐 채권 금리로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아시겠죠?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면 좋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현재 경기 상황은 좋다 이겁니다. 안정적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 뭐 다 반영이 된 게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건 조금 실시간으로 체크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2020년 2월 13일자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경제 지표에 반영이 되려면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일이 경제 지표에 반영이 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런데 그럴 경우 언제 경제 지표에 그런 상황들이 다 반영될 때까지 기다립니까? 그때 이런 거 봐야죠. 이런 거 봐서 거의 뭐 실시간으로 보는 거잖아요. 봐서 이런 게 별 문제가 없으면 경제 지표도 뭐 어떻게 나오든 간에 경기에는 아직 뭐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기를 바라볼 때는 아직은 조금 희망적으로 봐도 되고요. 단지 수급적으로 유럽 돈이 그동안 많이 들어와서 빠져나갈 때쯤 됐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한번 예상해 보자. 뭐 그 정도로만 일단 시장 이해하도록 합시다. 자, 이상입니다.